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양시장 기분 좋은 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이번 주간 월화수 참 기분 좋은 흐름이었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내일 시장도 이런 상승의 흐름들은 이어질까요?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보고 내일 시장 흐름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는 백승화 대표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보내주시며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 시장의 기분이 좋은 가운데 오늘의 세 번째 세계 키워드는 반도체주와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그리고 전기, 자율주행 관련주 세 가지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HBM4 양산 추진이라는 기대감으로 반도체주들이 좀 잘 갔다라는 점을 오늘은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자세하게 관련한 관련주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산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HBM4 양산 계획을 밝혔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사실은 미국 제재 속에서 HBM의 생산 지연 가능성이 깊게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 있는 관련주들의 반사 이익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실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이텍은 11%,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9%대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들 안에서도 훈풍이 좀 이어졌다는 점, 평립 따라 아우들도 잘 갔다라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AI 관련주 안에서도 어제 정말 뜨거웠던 AI 관련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또 한 번 연출됩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AI 관련주, 엔비디아 오픈 AI 관련해서 또 훌훌 날아올랐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마음 AI라는 관련주는 사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정말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오늘 마음 AI는 갭상승이었고요. 근 윗꼬리를 달리긴 했지만 강경한 슈팅을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RF세미 같은 경우는 저희 어제 시간회에서 짚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상한가를 갔고요. 우리 유진로봇 18%대, MDS테크 7%대로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어진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살펴볼 거는 자율주행입니다. 오랜만에 싱싱 달린다라고도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요. 모멘텀은 현대차가 이달 연말 자율주행 레벨 3를 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자율주행 시장은 2030년이 되면 10배 정도의 성장성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자율주행 있는 차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주가에도 훈풍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인데요. 라닉스 상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상한가, 인포뱅크 14%대로 관련해서 오랜만에 자동차 관련 테마들이 싱싱 달리는 움직임들이 포착됐습니다. 그럼 시간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상부,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2차 전지, 음극재, 핵심, 흑연이 국산화에 추진됐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한 그래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살펴보시면 상부 같은 경우 거의 10% 가까이, 크리스탈 신소재도 10% 가까이 껑충 뛰어올랐는데 이런 테마들이 또 내일 다시 한번 정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계열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테슬라 등 2차 전지 업체 주가의 강세 속에서 정규장에서 잘 갔는데 관련해서 시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부각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내일 정규장의 이 시간의 특징주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이렇게 브리핑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 백승화 대표님입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시장 한 줄 평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잡아오셨을까요? 지금 엔비디아 필두로 해서 인공지능, 뭐 이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그쵸? 있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또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그 테마가 옮겨오면서 자율주행까지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이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AI, 자율주행. 오른쪽은 AI를 끌고 왼쪽은 자율주행이 끌어서 지수를 올리고 있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의 또 키워드로 보시는 이슈가 궁금합니다.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그 오늘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현대차가 이제 시속 80km 자율주행을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내에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연말 이제 시속 80km 자율주행인데 네. 이 내용이 기존의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시속 60km가 상한선이었다. 60km라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도로주행 정도, 그리고 이제 국내 정도 도로지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이런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엄청나게 또 달릴 수 있는 환경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속 60km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제 기술력을 더 끌어올려서 속도를 올렸을 때도 자율주행이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가 연말 시속 80km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시화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 이제 지금 8월이잖아요. 8월 다 그쵸? 지나갔고 그쵸? 이제 9월 될 건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달, 세 달밖에 안 남은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이 가용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또 기술력에 대한 발전이 나오는 그럼요. 것이고 지금 자동차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다들 본인이 운전을 하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이제 상용화되고 많이 보급이 된다면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더 적었고 이제 폴더폰 막 이런 거 쓰던 분들이 많았지만 점점 스마트폰을 옮겨오고 지금은 이제 폴더폰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없죠. 자율주행이 대세가 될 거예요. 이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그런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도 자율주행주를 갖고 왔는데 일단 현대차 그룹이 레벨 3 자율주행 차를 상용화한다 이런 이슈가 있고 이것에 대한 이제 유망주 그리고 히든 공략주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현대차의 단독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를 주도주로 좀 들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도주랑 유망 섹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모트렉스 들고 오셨네요. 의외예요. 이 모트렉스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공략을 해왔었던 종목인데 네. 알아서 달리는 슈퍼컴퓨터다. 저는 자율주행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자율주행이라는 거 이제 AI, 인공지능인 건데 실시간으로 운전하다 보면 이제 상황이 변한단 말이에요. 뭐 변하죠.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차가 끼어들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신호등이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판단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용화될 수 있다고 네네. 하면 또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있죠. 종목명으로 이제 모트렉스를 가져와 봤는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인 베이클 인포테인먼트 이제 제품을 생산한다. IVI라고 하거든요. 그 판매 중인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이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 하면 이제 구글, 뭐 애플 이런 큰 기업들, 삼성 이런 거 들어가면은 다들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를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제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오는 흐름이고요. 네. 이건 작년 7월 달부터 흐름을 갖고 와봤는데 보면은 큰 흐름을 볼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시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리는 종목이 아니다. 지금 많이 내려왔었던 게 240에서는 한번 네. 이탈하는 그런 그쵸,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 보네. 4월, 5월까지 이제 고점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는 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내려오는 흐름에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고 거의 9%, 강한 거래량을 10%. 동반하면서 이제 18,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네. 모습인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예전에도 한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25,000원 이상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8,4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16,000원대도 추천을 드렸어요. 네. 2월, 3월 달에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4월 달에도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도 한번 공략을 여러 번 해봤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종목이고 매매도 많이 해봤었던 종목이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뭔가요? 이제 애플은 향후 4년 내에 자율주행 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애플과 엮여 있습니다. 애플카 이런 부분도 2021년도, 22년도 많이 이슈가 됐던 거 아직 알고 계시죠? 애플카가 이제 나온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성한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내용인데 협업하고 있는 회사다. 애플카플레이 인증을 받았다. 이 내용이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모트렉스 만약에 애플카 나온다고 하면 더 떠오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이 내용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이런 거 아무나 안 해주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이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잘 안 해주는데 이 모트렉스는 이런 기술력까지 받았고 실적도 나오는 회사고 네. 차트상 매집도 보이고 흐름까지 돌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율주행 테마
모트렉스 이거 하나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현대차 들 단독 정도로. 기사가 뜬 건데 현대차를 안 하시고 모트렉스를 본 거는 현대차보다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니까 좀 가져오신 현대차는 건가요? 사실 좀 무겁죠.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네. 이제 시총 자체가 좀 무거운 종목이고 추세적으로 볼 때 이제 거래량이 붙는다고 해도 이런 작은 종목들에 비하면 올라가는 폭이 조금 그렇게 떨어질 크진 수밖에 않다. 없다. 네, 이제 당연히 올라갈 것은 맞는데 네.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종목을 매수해서 큰 종목이 되는 걸 기다려보는 게 맞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미 시총이 이제 40조, 50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뭐 2배 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다들 인지하고 계실 거고 모트렉스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 많이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트렉스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공략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인 만큼 유망주로 다시 한번 가져왔으니까 꼭 살펴보시면서 다들 매매해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잘하는 종목에 약간 투자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모트렉스에 대해서 전문가님도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왜 이걸 또 보고 계시나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밤 9시에 원래 무료 방송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 시장을 이제 8월 달 초부터 계속해서 뺐던 이유가 금리가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다. 지금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 수준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오른다고 하면 5.75까지 오르는 거고 지금 5.5%에 대한 금리도 22년새 뭐 최고다. 2001년 이후로 이 정도의 금리 수준을 유지한 적이 없다. 이런 뉴스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금 금리 상단 안 한다. 앞으로 금리가 내릴 수도 있다.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증시가 8월 이제 중순 이후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등하는 장치 속에서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되는 전략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떨어질 때 얘기하는 거랑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 이런 걸 보면서 계속해서 전략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은 항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응 전략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시에 있는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번 시청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돈이 되는 정보, 여러분들 계좌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식들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전략 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전 공략주 힌트 들어갑니다. 맞추신 분들께 선물이 팡팡 쏟아질 건데요. 첫 번째 힌트 들어보시고 알겠다 싶으시면 노란톡방에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힌트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의 힌트일지 첫 번째 힌트 주세요. 자율주행 하면은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모트렉스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네.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쵸. 내비게이션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네. 이 내비게이션 중에 우리나라 업체 중에 이제 블랙박스 아이나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나비 아이나비 아마 알죠. 좀 익숙하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네. 분들. 아이나비로 가지고 있는 이 회사다. 업계 점유율 1위, 우리나라에서는 업계 점유율 1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 이것을 만든 회사, 아이나비를 만든 회사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아이나비? 이거 어떤 회사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지금 바로 이제 검색해 보시고 정답 말씀해 주시면 추첨 통해서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나비로 업계 점유율 1위를 등극했던 종목명 아신다면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보내주시거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 백승환 대표님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어요. 아니 진짜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볼 줄 몰랐습니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료로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리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요. 참여 코드 번호 누르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빠르게 지금부터 봐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레벨업님의 사연입니다. 뭔가 주가에 레벨업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C랩입니다. 22,750원에 비중 한 15%입니다. 제가 오늘 급등한 상태로 끝이 났는데요. 본전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본전까지도 올라갈까요? 하지만 급등을 해도 지금 높은 가격대에 사셔서 그런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매수 가격은 좋지 못하지만 최근 흐름은 또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상한가, 그쵸? 네, 상한가 나왔고 자율주행 테마 제가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하반기에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 그 부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조금 거밀리기는 해요. 22,700원 한번 선을 그어보면요. 잠시만요. 어디죠? 선을 그어봤을 때 이 선이 어디 라인인지 그 정도면은 이제 한 5월달 고점? 5월달 고점 정도고 이제 2월, 3월달 고점보다는 좀 낮은 구간인데 사실 저는 열려있는 건 3만 원까지도 열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 번에 3만 원을 가지 않겠죠. 당연히 뭐 시간은 걸려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 테마가 지금 이제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오늘 상한가 갔는데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올라오면 그때는 약간은 매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21,000원에서 22,000원 약손실 구간이더라도 그 정도 구간에서는 조금 매도하셨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는 형태로 그렇게 전략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너무 어렵다. 팔았다 샀다 이런 게 다시 하는 거 좀 어렵고 단가 조절하기가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사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당장의 주가의 흐름은 사실 그동안은 계속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막 상한가 나오고 나서 자율주행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자율주행은 제가 2월, 3월 달에도 공략을 많이 했었고 4월 달에도 수익 굉장히 많이 봤었던 테마거든요. 근데 저도 5월에서 8월 달 동안 거의 좀 재미없었던 구간을 많이 지나왔는데 그 이후에 흐름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영역 체크해 보시고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 톡방에서 궁금하실 때도 문의 주신다고 하면 제가 답변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용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AS 저희 해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세요. 그럼 이어지는 잡채님의 사연입니다. 필명 잡채 되게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네요. 유진 로봇입니다. 9,000원에 비중 20%요 라고 했는데 이분은 약간 수익권에 계셔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로봇 테마, 뭐 AI에서 관련 섹터들 지금 뭐 흐름 좋으니까 뭐 유진 로봇 역시도 조금 들고 가봐도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하신 자리도 꼭대기에서 네. 매수하신 거 아니고 일단은 뭐 기간 조정이 나오던 영역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더 그쵸. 큰 수익이 나타난 건데요. 이 로봇에 대한 부분, AI가 이제 로봇이랑도 엮이고 자율주행이랑도 엮이고 결국 AI가 이제 인공지능의 큰 테마가 있는 거고 그 아래에 이제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다른 테마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로봇에 대한 부분도 그런 데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저는 수익 확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11,200원 여기 구간도 돌파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대기는 제 주식에서 100%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그때는 챙겨가시는 것도 좋다. 이 신고가 돌파하는 11,000원 이상 구간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로 익절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당분간 10,000원 아래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11,000원 이상부터 수익 실현하시는 거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하는 전략 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익 실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지는 제주은행을 들고 계신 희망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746원, 20% 비중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은행주가 빛을 보는 날은 언제 올까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저는 제주은행 같은 경우 18,7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그렇죠. 제가 이제 은행주로 재미 많이 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은행주는 사실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주가가 올라갔던 만큼 이제 반납을 하는 자리에 있는 건데 길게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아마 이제 늪에 빠지는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돼요. 이제 보유하신 기간이 최소
최소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신 건데 보유하고 계시면 계실수록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원래는 주식시장에는 악재고 은행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악재가 전부 반영이 되었고 이제 금리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에.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했을 때 당장의 반등 모멘텀은 사실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언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웬만하면 비중 추가도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50% 가까운 소실폭이신데 일단은 좀 장기간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만 말씀드리고 웬만하면 저는 조금 반등 나왔을 때 한 12,000원에서 13,000원, 4,000원 이 정도라도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시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정말 손실폭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이런 종목들 이제 추세가 나고 나서 저점 대비 4,100원부터 27,000원까지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월달 구간부터 봤을 때도 작년 10월달 10,000원부터 27,000원까지 올랐으면 여기서도 2.5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추세에 있을 때 거래량도 충분히 실렸고 떨어지는 추세에 있을 때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손실폭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매매하셨으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좀 탈출 전략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다시 하락으로 가는 추세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으로 레드써니님 사연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요라고 하셨는데 31,800원의 비중 한 20%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실폭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러나 뭐 이번에 식약처로 전립선암 치료제 적응 중인 이 종목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승인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의 기사들이 8월 초에 또 뜨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주가가 전문가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본전까지 좀 올 수 있는가?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나요? 사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매매를 많이 해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주가를 잘 알고 계세요? 예, 주가 흐름이 제가 이제 매수하신 가격과 너무 달라가지고 31,000원 얘기 듣고 이게 언제 있었던 가격이지 한번 돌려보니까 2020년도에서 21년도쯤에 있었던 가격이에요. 되게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근데 22년도도 아니고 최소 2년 이상 보유를 하신 것으로 좀 확인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이 주가가 특히나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 많이 좀 이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제약바이오는 잘못 매수해서 물리면 그 인고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거래 정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없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는 내가 매수했던 기준과 다른 가격 흐름이 나온다. 그냥 바로 손절하는 게 맞아요. 5%, 10%든 바로 손절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해보는 게 맞지. 이렇게 이제 31,800원이시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또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31,000원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웬만하면 이제 22,000원에서 3,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한 달만 봐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들어오는 모습이 있죠. 이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들도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22,000원에서 3,000원 사이 조금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는 추가 매수 쪽으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이제 저는 31,000원까지는 좀 잘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좀 매도하시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셔서부터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는 내가 매수했을 때 그 매수하고 나서 흐름이 좀 안 좋게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인고의 시간을 겪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빠른 판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필명이 참 이건 이름인 것 같아요. 김선량님의 사연입니다. 선하신 분의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입니다. 133,000원에 25% 비중. 저 반등은 올까요? 라고 문의를 주셔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금양이 오늘 129,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전까지는 그래도 막 멀지는 않았는데
이 왔다리 갔다리 박스권에서 언제까지 탈피를 안 하고 있는지, 탈피는 할 수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금양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기업의 가치를 생각할 때는요. 금양은 지금 굉장히 좀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가격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워낙 리튬 테마의 대장으로 네. 인식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리튬 이쪽이 굉장히 또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었던 흐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만 봐도 지금 120만 원대에 지켜주고 있는데 웬만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또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11만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아래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아쉬워하지 말고 약 10% 정도 손실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자르시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익절을 한다고 했을 때는 16만 원 이상 정도에서 익절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크게 나쁜 자리 아닙니다. 네, 제가 손절 라인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11만 7천 원, 8천 원. 이 아래로만 가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더 튈 수 있는 흐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양에 대한 부분, 리튬 테마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계속 강세였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제 3만 원. 올해 초반에 들어서 2만 원 4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였었는데 한 번 올라왔던 게 이제 8만 8천 원이었고 7월 달에 에코프로가 이제 150만 원까지 랠리할 때 금양 역시도 6만 원대에서 19만 원까지 약 3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인지했을 때 지금도 아직 흐름은 죽지 않았다. 다만 손절 라인은 꼭 지키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또 반등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손절 라인 잘 지키셔서 탈출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또 다른 잡채님의 사연입니다. 필명 잡채가 참 많네요. 마음 AI고요. 33,070원, 비중 10%입니다. 워낙 챗GPT로 인해서 가장 부각받았던 종목을 어제 오늘 꼽으라면 전 개인적으로 마음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갔을 때 저는 오늘 오전장에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설마 가겠어? 이렇게 또 강렬하게 가겠어? 근데 가더라고요. 전문가님. 이거 지금 불타기 하신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에 좀 연출은 어떻게 되고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꼭대기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100% 없죠. 알 수는 없지만 네. 더 올라갈 것이 거의 70% 이상? 내일도? 70%, 내일도 아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미국장에서 뭐 엔비디아가 크게 넘어지거나 뭐 이런 내용만 아니면 넘어질 만한 내용도 사실 없어요. 실적도 그러니까요. 이미 좋게 나왔고 뭐 주가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만들고 있고 기술주에 지금 대표 주자가 엔비디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AI나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이런 곁다리 테마들 있잖아요. 로봇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AI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 계속 살펴보는 건 좋지 않나. 지금도 계속 살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 보신 부분 축하드리고 사실 꼭대기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4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장했었던 초기 가격대 이 4만 3천 원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매매하셔서 다들 이제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마음 AI 들고 계신 모든 보유자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내일도 강한 상승력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울고 싶어요님.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네요. 동박의 시대 끝이 났나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85,000원에 30% 비중 보유 중인데요. 목표가랑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사연을 저희가 봤던 사연입니다. 동박의 시대는 끝났냐? 라는 사연을 좀 봤던 걸로 기억나는데 우리 백승원 대표님께서는 동박의 시대 끝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다. 여전히 기다리면 지금도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솔직한 게 좋죠. 네, 제가 거짓말을 좀 못하는데 이게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을 좋다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아요. 좀 사연 주신 분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제가 아마 그때 추천드렸을 때 이제 물어보셨을 때도 똑같이 선을 그어놨어요. 보니까 85,000원 방송에서 봐드렸던 사연이어가지고 85,000원에 그때 선을 그어놨었는데 이거 85,000원 올려면 시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당분간은 오기 좀 어렵고요. 아마 연내 고점이라고 쳐도 아직 7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85,000원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또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더 좀 지수가 반등 나오는 이 흐름에서도 조금 최근에 또 주치 못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57,000원대부터 이제 49,000원대까지 다시 빠지는 모습인데 웬만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이제 좀 잊어버리시고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단타를 쳐보시거나 하시는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 이제 73,000원 정도
제가 73,000원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85,000원이라는 가격은 좀 많이 멀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물타기도 지금은 적정한 시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웬만하면 좀 보유하시다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다가 손절하기 어렵다고 해도 73,000원 내외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쪽으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드리지 못해서 저도 좀 죄송합니다. 사실은 투자는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 물타기 장기적으로 73,000원 내외의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자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 봐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전문가님의 수익률, 종목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 대표의 히든 공략주 탑5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 비츠로테크 종목입니다. 최고가 수익률은 42.00% 수익률이 나타났고요. 이 앞으로의 전망들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앞타바이오 종목은 7월 24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한 4% 정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지금은 41.51%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맥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에 31일에 얘기해 주셨는데 12%대 수익률, 그리고 PHA는 7%, JW 신약은 6%대로 나타났는데요. 관련한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씩 체크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하나씩 또 체크해 볼 지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드림 시큐리티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3,755원이고요. 지금 지난주 추천주를 저희가 얘기해 주시는 건데 일주일 만에 거의 4%대 수익률이 나타났다. 뭐 이제 선방을 했다. 좋은 흐름이다. 시작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 사실은 지난주에 추천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가격이 4,435원이었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는 조금 주춤주춤합니다. 다시 그 영광 되찾을 수 있나요? 제가 이 드림 시큐리티 아마 이 이후에 있는 9시 방송에 또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제 매매하는지 선까지 다 그어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드렸었거든요. 네네. 디테일한 가격 전략 잡아드렸었는데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 종목이기는 해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이런 테마가 이제 지난주에 생겼었던 부분. 지금 초전도체 이후에 뭐 맥신에 대한 테마가 생겼고 그 다음에 양자암호 테마가 생겼고 지금 이번 주에는 또 AI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계속 테마가 바뀌잖아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한 테마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 사이에도 두세 번씩 테마가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제 드림 시큐리티 종목도 이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대에 27% 이상 상승이 나왔던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건데요. 초에 바로 이제 수익 나면은 챙기시면서 보시면 좋다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요 가격에 대한 3등분을 했을 때 3,800원, 3,100원, 요 3,450원 이 정도 선을 보면 제가 이 두 번째 요 라인까지가 모두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마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도 뭐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 어제도 보면 장중에 11%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 더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자 암호에 대한 테마도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서 전략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거 스윙주들 제가 굉장히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도 충분히 매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초기에 내려왔을 때 이때 좀 공략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JW 신약 살펴보겠습니다. 8월 10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6.13% 나타냈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겨주고 가시면 된다. 이제 내려오면 또 사면 된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수익이 길게 주는 장세는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한 종목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그쵸.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막 이게 두더지 게임 하듯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JW 신약 같은 경우도 제가 초기에 매수 드렸던 추천을 드렸던 8월 9일 이후에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인데 거래량이나 이 캔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2주 동안 강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다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지고 나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 다지고 나서 다시 건물도 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땅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매수가 부근이 있네.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최소 3,400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약바이오 쪽도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비롯해서 여러 번 공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놓치지 않으시고 다들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바이오 섹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앞타바이오는 7월 24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워낙 또 이쪽으로 인고의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해주셨지만 수익률 보시다시피 41%대로 껑충 뛰어오른 거 보면 정말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섹터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의 혹한기 속에서도 순항을 하고 있는 앞타바이오가 왜 이런 순항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제가 7월 달에 추천을 드리고 제 7월 24일 저거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생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7월 23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생일 하루 전날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아마 방송을 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고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에서 말씀드렸고 원래 저는 이런 구름대 아래 자리를 공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던 거래량을 보고 추천을 드렸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래량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21일 금요일 날 추천을 드려서 24일 월요일에 매수 전략을 봤던 것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그 더 큰 거래량이 한번 8월 달에 생겼잖아요. 아마 높은 확률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고가를 보면 62,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다. 62,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10,000원에 있으나 13,000원에 있으나 8,000원에 있으나 이미 고점에 물린 사람한테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에서 그냥 거래량 모으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 종목이 고가 구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앞타바이오는 지금도 매수가보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고 시장에 대한 시간이 조금 이제 투자가 되면 더 큰 수익으로 또 보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다들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비추로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 또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42.05% 벌써 또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비추로테크 같은 종목은 사실은요 쭉 올랐다가 조금 또 숨구르기를 가는 장세거든요. 다시 한번 이런 파동 대시세가 또 나올 수 있을까 기대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초전도체 관련으로 엮였을 때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한다면 단타로만 보세요. 단타로. 이제 아마 10,000원대 가격대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7,980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이것도 7,000원에서 8,000원 수익을 다 먹었다고 치면 13%에서 14% 가까운 수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타 자리로는 충분히 그런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초기에 추천드렸던 가격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기도 하고 그때의 흐름 같은 그때 이제 거래량 같은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8월 중순 이후에 이미 시세가 한번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는 단타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손절 라인 잡는다고 하면 7,500원 아래로 가면 무조건 손절하시되 지금 구간에도 매수하시고 5%, 7% 정도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단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서 쏠쏠하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트레이딩 접근을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알맥 종목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7월 31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고 12.56%의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 알루미늄 압출 관련 소재 부품 생산 기업인데 이거 차트를 보잖아요, 전문가님. 아이고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신규 상장주 특징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알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고가에 대한 흐름 만들어줄 수 있는 제가 이제 기준봉을 보고 추천을 드렸던 7월 말에 이 정도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던데 한 번 정도 시세가 나고 나서 8월 14일 이후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있다. 지수가 근데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지수가 지금 반등하는 흐름이잖아요. 그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는 지수가 또 이 종목 역시도 75,000원에서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닥을 자꾸 돌리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하는 게 좋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당장에는 이렇다 할 매수 시그널이 없지만 일단은 좀 기다려보시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이 또 좋아지는 자리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목 나올 때 적어도 10% 이상 양목 나올 때 그 흐름을 대기하시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좀 수반돼야 된다라는 점은 확인을 필요할 부분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히든 공략주에 대한 리뷰 하나씩 정리 도와드렸고요.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략들 다시 한번 적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도 해드리지만요. 다양한 또 선물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무료 방송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밤 9시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10분 뒤에 또 전문가님이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던 8월 1일부터 8월 14일, 15일 이때까지도 그런 악재가 많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금리와 주식시장은 역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금리가 오를 때는 고금리 시장이 지금 유지되고 있을 때는 사실 증시가 오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매매를 또 진행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 인상 시기가 종료된다. 잭슨홀 미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마 지금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또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장세 속에서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되는 전략은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듣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게 매매 활용해 보시면 다 정말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전략들이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런 종목들 통해서 전략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어가실 수 있게끔 이 주식시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고 싶은지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도움 받고 싶다. 아니면 또 하반기 전략은 좀 어떻게 잡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포인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 밤 9시에 진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히든 공략주 저희가 힌트 계속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블랙박스, 아이나비 업계 점유율 1위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 알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힌트 또 강력하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어떤 걸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 때 원래 이렇게까지 강하게 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엔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 방송을 준비해 주신 이 PD님께서 너무 힌트를 세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종목을 힌트를 보자마자 알 수밖에 없게끔 줘버리셨는데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생각을 한다. 자동차를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물건이다. 이 이제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쉽긴 하네요. 이걸 읽어보시면 싱크웨어 이제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생각하는 물건이다. 이거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싱크는 아니고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기업인데 아이나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계속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자율주행은 지금 단기간으로 볼 흐름이 아니에요. AI, 자율주행. 제가 올해 초에 이제 2월, 3월 이때 추천을 드렸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주행은 뭐가 더 좋다. 이거는 손해를 볼 종목들이 아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는 피로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예시를 들었지만 처음에는 폴더폰을 다들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고? 이게 뭐야? 이렇게 이거 어색한데? 이게 좀 별로인 것 같은데 하다가 조금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한 번, 두 번 써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편하거든요. 지금은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없죠. 나중에는 자동차도 자율주행 아닌 차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미래지향적인 산업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 파악을 해보면서 이 종목도 꼭 관심주로 넣어놓고 한번 매매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히든 종목 한번 찾아보시고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힌트도 센스가 넘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동차를 생각하는 물건으로 라는 게 힌트고요. 가로 안에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들 조합해 보시면 종목명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쉬워요 하시는 분들 빠르게 저희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종목명 맞히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러면 정답 공개합니다.
네, 실전 투자 공략주, 또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는 블랙박스 아이나비 업계 점유율 1위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동차를 생각하는 물건으로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 알면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쉽네 하시겠지만 처음 또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워요. 세 번째 힌트도 좀 주실래요? 재무를 항상 제가 또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제가 특히나 이 이데일리 방송에 나와서 추천을 드릴 때는 재무가 너무 형편없는 기업은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종목들이 이제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 관리 종목이 되거나 이제 뭐 상담 페이지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종목들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 기업입니다. 재무제표 잠깐만 확인해 보면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모두 매출액이 성장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지금 올해 반기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제 작년도의 매출 영업이익을 지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재료에 대한 원가 절감도 있을 수 있고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앞으로 실적이 더 늘어날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 테마 차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 직업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좀 정답 적어주시면 추첨 통해서 좋은 상품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주목된다. 재무제표 좀 보여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벨홈님은 PC를 보고 있어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빈털터리 제이즈님, 잡채님, 빨간맛님, 꼼지님 다 딩크웨어 얘기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힌트 재밌습니다. 딩크웨어 다 얘기해 주셨네요. 자, 알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 인증샷도 남겨주시고 많이 들어오셨는데 전문가님, 딩크웨어가 정답이라면 띵크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네요. 딩크웨어 정답입니까? 네, 띵크입니다. 띵크예요. 네, 생각해야죠. 띵크웨어라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항상 제가 이제 봤을 때 차트적으로도 그렇지만 재료성인 종목들도 있어요. 재료성인 종목들도 있고 오늘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테마로만 볼 종목이 아니라 그냥 모아가도 좋은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띵크웨어 같은 경우 이제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2월부터 3월, 4월 이 구간에서도 한번 시세가 났었지만 최근 구간에서 더 강한 시세가 났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은 그 이전의 거래량보다는 적은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이 있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 들어온 거래량이 있는데 아직 충분히 매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다. 고가는 22,000원인데 저는 지금 구간부터 22,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부분 자율주행 테마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아이나비, 블랙박스 그리고 이제 이런 현대차의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나비 이거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매매할 때 단기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모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탄탄한 기업들이라면 또 이런 종목들은 진짜 비중 좀 담아서 내려올 때도 이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는 것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종목을 가져갈 때 제가 아까도 이제 롯데 머티리얼즈 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점점 괴로워지는 시간들이 날 수도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것은 추세가 변경된 그리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해 보시고 만약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대응도 현명하게 하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 또 긁고 싶으신 분들 포털 검색창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레인의 라인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다음은 시장에 수용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출식은 인문학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